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나온 지표 가운데 근원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지만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의 기술주 위주로의 낙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TSMC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장비 공급을 또 늦출 것을 요청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반도체주가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성공적인 상장 하루 만에 ARM은 4.2%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엇갈린 모습으로 혼조세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1%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한 달여 만에 2,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 들어서 장중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으나 재차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막판에 0.05% 정도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예장 세결 지수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만나보시죠. 월요일장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0.42% 하락하면서 2,590.3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역시 0.31% 하락하면서 896.21포인트, 900선 이탈하는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부터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0.69% 하락하면서 71,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4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회복이 삼성전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는 0.69%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더 약세 보여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6% 하락하면서 50만 7천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SK 하이닉스 0.33% 하락,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14% 상승,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1%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2차 전지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분명한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하락,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는 상승하는 모습 보여졌고요.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희 증시팔에서 센티멘탈 종목으로도 언급했었던 종목입니다. 저희 시초부터 다시금 짚어보기로 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 0.69%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0.88%, LG화학 역시도 0.17%인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바이오 오일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0.17%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 2.75% 하락, 그리고 네이버가 0.44%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시총 상위가 대부분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 오늘은 상승 출발한 채 시작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0.18% 상승하면서 28만 5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는 보합입니다. 셀티로 헬스케어가 0.62% 하락, 그리고 포스코 DX 역시 0.00%, 자,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가 0.46%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0.78% 상승 출발,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09% 하락,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8% 넘는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1.54%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젠이 보합, 그리고 SM이 2.29% 낙폭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H이노텍을 좀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단기적이냐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아이폰 15가 사전 예약이 이제 폭발적으로 1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15뿐만 아니라 아이폰 프로, 그리고 아이폰 프로 맥스가 있는데, 이제 프로나 이제 프로 맥스 쪽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사전 예약이 이제
실제로 받는 인도 시간까지 거의 한 달 이상 좀 걸리는 좀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작년 이제 아이폰 14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중국에서 이제 공무원에서 아이폰 사용 금지 이슈가 나왔고, 물론 직접 중국에서는 이제 금지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웨이의 신작 출시입니다. 메이트 60 같은 경우가 급작스럽게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아이폰 15에 대한 컨센 자체가 어느 정도 컨센이 조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에 하웨이 같은 경우가 전 세계 글로벌 2위까지 판매량이 올렸던 큰 회사이고, 물론 그동안 코로나 때부터 꾸준하게 판매량이 줄어들었고, 미국의 견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애플이나 특히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점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하웨이 메이트 60이 얼마만큼 팔리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대가 126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같은 경우가 대략 157만 원, 160만 원 가격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쪽에서는 하웨이 60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가 LG 이노텍의 점유율을 얼마만큼 뺏어갈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단기적으로 LG 이노텍을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실제로 지금 사전에 예약을 했던 경우는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아이폰에 대한 매니아 위주층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는 확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더 팔릴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한 10월, 11월부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그런 수요층이 아이폰을 얼마만큼 택하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웨이 경쟁, 결국에 중장기적 발전체가 아이폰은 생각보다 큰 게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점유율만 해도 뭐 2% 정도는 지장이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LG 이노텍이 프로나 프로 매스 쪽에 강화 솔루션 그 부품을 가장 많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 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 LG 이노텍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LG 이노텍 예상 체결가가 2.2%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보이네요. BH 같이 2.7% 이렇게 강세 보일 거로 보여지는데,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3분기까지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제 꾸준히 올랐다가 2분기 실적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다시 계속 빠졌죠. 일단 지금 건설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이 포션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25% 정도를 차지하는 게 지금 한 6%, 8%밖에 되지 않고, 이제는 동남아 시장, 신흥 시장, 북미, 유럽, 남미 쪽에 대한 이 다국화된 고객사를 두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업체를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북미 쪽 매출 계속 꾸준히 좀 잘 나오고 있고, 뭐 유럽은 뭐 우크라 재건 이슈, 그리고 트리키의 지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의 건설 장비 업체들은 계속 꾸준하게 물건이 좀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이제 계약건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이거는 뭐 현대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현대인프라코도 이 건설 장비 계약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건설 장비 같은 경우는 1월달, 7월달이 가격이 올라가는 해입니다. 가격이 변동되는 시기인데, 일단 최근에도 가격 인상이 되게 되면서 이제 P는 올라가고, 이제 Q도 네오시티 수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 리튬 연료 광산 건설 장비랑 사우디 네옴시티 쪽을 해서 한 번에 73대 계약이 나왔습니다. 힐로더랑 굴삭기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리튬, 물론 지금 전기차 시장이 부진하고 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리튬 연료 강산뿐만 아니라 지금 신흥 시장에 있는 호주,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리튬 강산 쪽에 대한 굴삭기 수주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중장기적인 전기차 시장이 커가려고 하는 시장에서 결국 굴삭기가 이런 계속 꾸준하게 수주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 이슈, 우크라 재건,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고 하게 되면
물론 중국도 지금 이런 건설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건설 기계가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주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HD 현대 건설 기계 몇 년까지 계속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소형 건설 장비 위주로 나아가고 있으나 이 전반적인 세계 업체들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좀 계속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오늘 HD 건설 건설 기계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희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판가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서 또 긍정적인 판매 성과가 뒷받침되면 오는 4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D 현대건설기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 그리고 재건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라는 소식에 건설기계 업종이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의 상승 종목을 보니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보안과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함께 엮여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종목 꼭꼭 눈여겨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개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9월 15일 월요일 18일이죠.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월요일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지금 환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1,329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90.77달러로 90선 계속해서 안착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갑작스럽게 중국 소비 관련주와 석유화 그리고 철강, 해운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 크게 상승을 보였었던 건 STX 그린로직스가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전반적으로 건설기계와 보안주 그리고 수소차, 태양 그리고 풍력에너지, 에너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오전부터 계속해서 상승률을 보여줄 테마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예상 체결 지수에서 지수의 모습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58%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2,586.11포인트고요. 코스닥 0.84%, 0.76% 하락세 그리고 892.2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양 지수가 지금 약보합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래도 오후 들어서 계속해서 한번 지수의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지 10가지 종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많이 검색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10가지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2차전지 내에서도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 2차전지 인버스 ETF 역시도 지금 출범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투심이 약화됐다.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비정상 밸류의 정상화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 형제주는 좀 하락세를 이어지고 또 7월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반면에 포스코홀딩스는 강합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보합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67%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88만 4천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부 정책에서 원전주 빼놓을 수가 없죠. 원전주 갑작스럽게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0.12%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5G와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2차전지 생산 설비까지도 함께하고 있는데 포스코 DX 많이 오른 탓일까요? 지금 1.26%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금양이 0.31%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군들은 어떤 종목이 또 관심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LNF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8% 넘게 낙폭을 보여줬는데 지금 0.66% 하락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산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각광받고 있고 정부와 대기업이 또 함께 지켜보고 있는 만큼 로봇주는 앞으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테마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SY가 0.45% 상승하고 있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와 그리고 또 관련해가지고 건설 모듈 기계로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SY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동기업,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9% 넘게 지금 시초부터 상승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갑자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저희 관련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 수익률이 높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LNF가 관련해서 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 넘게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10가지 종목이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갖고 있는 그런 10가지 종목입니다. 관련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강관호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조회 상위를 봤습니다만 이제 네이버에서 보니까 말이죠.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1등으로 마침내 올라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에코프로가 항상 조회 상위에 올랐었는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 바꿔 타나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오늘 0.7% 장이 좀 밀리는데도 0.7% 올라가네요. 제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PBR이 0.8배 수준으로 비교적 상당히 싸다. 그리고 최근에 목표 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목표 PBR을 1.0배로 아직도 한 20% 이상 이렇게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검색 상위에서도 1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마이너스 0.67% 지금 내려가네요. 90만 원 깨고 내려와서 더 추가적으로 6천 원 정도 더 내려가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이제 악순환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반대 매매 가능성 걱정을 하셔야죠. 지금 고점 대비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지금 100만 원 깨고 내려와서 10만 원을 더 내려갔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더 내려간다고 보면은 좀 더 약화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런 염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로 좀 악재가 많았죠. 그러니까 오늘 0.7%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STX 그린로지스 금요일 날 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아가지고 그 관심 상위에 오늘도 올라와 있는데 STX 장중에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가 마이너스 마감한 반면에 STX 그린로직스 그날 상한가 같죠. 오늘도 장중에 지금 장 초반에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밀려서 시작하고요. 포스코 DX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반등에 대한 좀 차익 매물 오늘 초반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죠 관련해가지고 아주 관심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플러스 4%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위에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서로 자리 바꿈을 했다. 이게 오늘의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와서 보면 말이죠. 오늘 철강금속 결국은 포스코홀딩스가 끌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계업종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화정 과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건설기계 이쪽에서 뭐 아무래도 좋은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시장은 밀립니다만은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 쪽도 같이 보시면 좋고요. 섬유의료까지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선물에서 1263계약 이렇게 사면서 장 초반에 코스피는 0.45%까지 밀려 내려갔었습니다만 지금 0.24%까지 장중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조금 사들어오는 게 좀 코스피의 장중 반등을 좀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오늘 웬일입니까? 외국인들이 팔지를 않네요. 플러스 32억 순 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301억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별로 프로그램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큰 개입은 없죠. 오늘 마이너스 0.7%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프로그램 순 매수입니다. 67억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0.4%. 그래도 미국에서 금요일 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장 초반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2.6%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약하나마 지금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위죠, 2위죠, 에코프로 1, 2위.
지금 프로그램은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밀려 내려가죠. 0.5% 에코프로 BM 내려갔고요. 에코프로 1.2%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다시 좀 코스피 보겠습니다. 1등은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SK이노베이션 여기는 뭐 국제유가, 정제마진 상승하는 거는 SO일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유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구조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오는데 수요도 올라왔다. 그런데 정유업체 이쪽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추하는 쪽에서 미국도 시추 건수가 지금 연초 대비해서 100건 정도 줄고 있고 중동에서도 이쪽에 투자를 안 하고 오히려 친환경 쪽으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이 오래 유지될 거다. 그래서 정제마진 강세가 계속 될 거다.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LG노텍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 언급을 하셨죠.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로 48억 이렇게 올라오면서 2.8%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플러스로 돌았네요. 33억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0.8%. 알테오젠 최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았죠. 오늘도 프로그램 순매수 32억 들어오면서 2.9%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과장님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돼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낫네요. 네, 뭐 지난 금요일 날 일단은 이제 TSMC8 이제 납품 지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지긴 했었고, 물론 또 한간에는 지난주 삼성전자에서 일단 감산 중단 이슈가 나왔던 거는 물론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뭐 이르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낸드 쪽은 아직 재고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는 공식 일정을 다음 달 그 3분기 콩콜에서 이제 얘기를 공식적인 발언을 좀 하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낸드랑 이제 디램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반등하는 흐름세는 계속 보여주고 왔었습니다. 이게 8월 말부터 중국 쪽 이런 반도체 이제 모듈업체 쪽에서의 큰 계약건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반등이 서서히 일단 나오고 있다는 측면인데, 물론 지금 이제 스마트 경쟁이, 폰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PC랑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는 바닥 여부가 굉장히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그동안 주가를 이끌어왔던 게 사실 AI 반도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후공정 업체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과연 전체적인 반도체의 반대이라는 흐름보다는 이 후공정 업체에서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캐페스 본격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전공정 업체들에 대한 좀 시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감산 중단 이슈가 나오면 그럼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두성엔지니어링이나 뭐 유진테크 이런 회사들이 조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한미 반도체 익스펙타시스와 이런 하락에 대한 흐름이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가 그만큼 수요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DRAM이나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회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각에서 나왔던 분석 자료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지금 TSMC가 어느 정도 지연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쪽이 그리고 AI 반도체 위주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DRAM이나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짚어봤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지금 2.7%, 2.9%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철강 업종의 강세를 끌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스틸리온 계속적으로 지금 그 주가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포스코 홀딩스 지금 에코프로와 그 약간 행보를 달리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런 휴식 계열화에 인한 이제 시너지 효과, 물론 이제 계속 꾸준히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물론 그중에서 저는 이제 홀딩스에 이제 가장 큰 함세를 좀 주고 싶었던 게, 물론 이제 최근에 리튬 사업 가치에 대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에 대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보이고 있고, 그걸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이제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결국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충분히 좀 잘 됐다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강 산업이 언제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냐가 좀 중요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턴 사업 가치에서 최강 사업 가치가 이제 빠르게 회복되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일 수도 있고 올해 하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중국은 계속 꾸준하게 금리 인하를 시키고 있고 계속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상반기부터 계속 꾸준하게 최강 가격이 서서히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나 실제 자동차보다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그 가격 가격이 훨씬 더 이런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의 폭발 가능성, 그거는 이제 물론 3분기는 지금 침체 구간이긴 하지만은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대한 전기차와 특히 조선 쪽에 대한 후반 가격까지 어느 정도 반등 시기가 복합적으로 믹스되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포스코지 섹션에서는 철강 수요 회복, 거기다가 이제 미팅 사업까지 합친다고 하게 되면은 포스코 힐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추가로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우리 이화정 과장께서 두 종목 말씀하셨는데 LG 이노텍하고 뭐 오늘 다 좋게 올라갔습니다만은 HD 현대 건설기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뭐 장 초반에 플러스 8.7%입니다. 자, 좀 짧게 좀 들어볼까요? HD 현대 건설기계 아침에 못 잡은 사람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게 한 며칠 전에 그거 네온시티랑 아르헨티나 이제 계약건이 나왔고 두산현대 HD 현대인프라코는 브라질 쪽에 건설 장비 수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제외하고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호황이 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 장비 수주가 아까 얘기했던 가격 인상으로 오는 피가 올라가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굴삭기나 힐로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 PQ가 덩달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중국만 나중에 이제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시너지라기보다는 중국 쪽이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 건설 장비는 어떻게 보면 하반기 제가 볼 때는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네, 개장 전 두 종목 모두 상승 흐름이 좋네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부터 한번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하락한 지 출발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흐름 이어갈까요? 네, 일단은 뭐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예상외로 좀 큰 조정을 받았죠. 미국이 2주 연속 음봉이 나와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게 다는 아니지만 21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주 초반에 또 FOMC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추가적인 약간의 눌림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틀 동안 지난 목금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수급이 지금 나쁜 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틀 동안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이끌었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외국인 선물에서 강한 매도가 나온다면 좀 큰 충격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선물 시장은 45분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선물은 1,300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쪽에서 큰 매도가 없다라면 현재 수준에서 좀 마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막 키우기보다는 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금요일에 시가 언저리까지의 좀 약간의 눌림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만 가지고 뭐 시장을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지금 대형주 흐름들을 보신다라면 포스코홀딩스 뭐 2차전지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어떻게 좀 포착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눌림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또 나오고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수급이 나쁜 편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 테마가 올라오고 있는 게 자원 개발 그리고 정유, 초전도체, 건설기계 등등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건설기계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한번 눈여겨보면 될까요? 글쎄요, 뭐 건설기계 쪽, 그러니까 재건 관련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뭐 재건을 뭐 준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쪽은 계속 한 발 좀 물러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 상황에서 뭐 어떤 뭐 미국이 뭐 핵폭탄급의 어떤 그 미사일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 내일 당장 끝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공급망 재편성이라든지 또 뭐 꼭 그 투자라는 게 우크라이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떤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건설기계 수요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뭐 HD 현대 건설기계가 가계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면 뭐 HD 현대 인프라코라든지 뭐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뒤따라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두산 밥켓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부분들이 지금 있죠. 아예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재건에 관련해서 진짜 큰 수혜는 결국 전력 인프라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건물이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지어도 전기 공급이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변압기라든지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송배전,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기업들 조금 계속해서 꾸준히 추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받아봤고요. 또 재건에 대한 가장 큰 수혜는 아무래도 전력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설을 궁전같이 짓기보다는 변압기와 전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챙겨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개장 특징도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1위는 SK이노베이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SK이노베이션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습니다.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SKD&D. 삼성증권은 18일 SKD&D의 인적 분할에 대해 이종사업 특성상 부여받던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27,000원에서 3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3위는 포스코 스틸리온. 주가 뜨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또 LG이노텍. 키움증권은 LG이노텍이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받아볼 전망이라고 목표가 38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저희 증시 후 개장 전에 담을 종목으로 이화진 과장님께서 추천해준 종목이죠.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위는 롯데손해보험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AP위성. 지난주 AP위성 주가가 폭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바닥권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쳤다라는 의견 받아봤고요. 자, 2위는 흥구석유. 국제유가 급등에 석유 그리고 정유주가 강세입니다. 또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이름을 올렸고요. 포스코 엠텍, 하나기술. 하나기술은 지난 7월 EV링크와 배터리 상태 진단 시스템 공동 특허로 현재 2% 넘게 급등 중입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저희 배당주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지금 7%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D&D 8.54%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 장에서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자, 저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스코 그룹주가 간다고 해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가는 거는 좀 말하기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연관성이 아예 없는 기업이죠. 하지만 어쨌든 뭐 포스코 그룹의 이제 어떤 재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최근에 철강 업황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좀 이끌면서 관련해서 주가도 같이 이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난번 고점대가 10만 원대였기 때문에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까지의 단기 목표가는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추격 매수해야 될지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가 약간의 상승 탄력도가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포스코 그룹주의 연속된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를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SK D&D가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제 회사가 이제 분할을 하죠. 그래서 에너지 사업 부분하고 해서 나눠지는데, 뭐 기업의 재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SK D&D의 그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해보면 약간 풍력 관련해서 조금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을 얼마나 띌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 윗꼬리가 좀 크게 나왔었고 오늘도 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같이 본다라면 SK 오션 플랜트하고 어떤 역할을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여부를 좀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은 그 아이폰, 애플이 이제 그 아이폰 출시 그 약간 노이즈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중국에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 관련해가지고 사용을 좀 규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애플이 좀 크게 밀렸고, 그러면서 이제 LG 이노텍도 같이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지난 주말에 사전 예약에서는 뭐 완판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고, 좀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 바닥권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추세가 아직 완벽히 전환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러면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가 비추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추격 매수는 좀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하게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봤습니다. SK D&D 같은 경우에는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죠.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풍력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이 연속성의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SK 오션 플랜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풍력 에너지가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말에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정상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해당 종목도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를 받고 있고요. 이 급등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살펴봐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LG 이노텍, 아이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 반, 그리고 또 노이즈 반 이렇게 있었죠. 또 사전 예약 완판 소식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추세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개장 특징주 살펴보시죠. 포스코 엠텍 1%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1% 넘는 급등, 하나기술 2% 상승, 그리고 AP 미성이 9%.
흥구석유도 5% 넘는 급등세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측면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네, 뭐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은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약간 이제 유상증자가 좀 마무리된 부분들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기술적 반등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유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오일이라든지 뭐 GS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일단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흥구석유라든지 뭐 약간 이제 그 휘발유라든지 등유 혹은 뭐 LNG 이런 것을 이제 재판매 유통을 하는 기업들은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지금 한 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한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성산업도 뭐 강보합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 S-오일이 올라왔었던 것도 정제 마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이끌었죠. 정제 마진이 어느 순간 한 17달러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유가가 일단 분위기상으로 본다라면 지금 투기적인 수요까지 감안을 한다라면은 한 90달러 중반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놓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국이 이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도 유가라든지 뭐 구리 등 원자재의 상승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또 FOMC 금리 결정하고 맞물리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들 관련된 섹터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고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있지만 만약에 S-오일이 조금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방금 흥구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기업들도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스타링크가 이제 뭐 SK텔레콤하고 약간 위성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게 나오고 있고 뭐 KT하고도 협업을 한다라고 하죠. 저게도 위성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은 평소보다는 좀 힘을 내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AP 위성이 8.5% 상승하고 있고요. 세트랙아이가 3.4%, 인텔리안테크가 2.4% 오르고 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강보합이고요. 일단은 우주 항공 쪽으로 해가지고 지난주에 이쪽이 좀 추세가 흐름들이 좋았었고 오늘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은 AP 위성이 그동안 좀 많이 못 오른 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18,000원, 19,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래서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좀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포스코 엠텍은 아까 제가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말씀드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것인데 상승 탄력도는 제일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쪽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마이너스 1.9% 거의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LNF도 2.6%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소재 쪽이 약하다면 장비 쪽도 강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하나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살펴봤습니다. 유가가 강합니다. 브렌트유에 이어서 WTI 국제 유가도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가 상승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재판매 그리고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 긍정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자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FNF입니다.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뭐 FNF는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FNF 하면 딱 떠오르는 게 MLB죠. 최근에 이제 MLB 시장은 약간 고급화 전략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은 야구는 비록 못하지만 MLB 사랑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MLB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된 제품,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은 좀 꾸준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동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중국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된다는 것이죠. 지금 항공 그 이용률을 좀 본다라면 사드 이전 수준의 절반 가량을 좀 회복했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 노선 관련해서 항공 노선을 지금 급격히 좀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중국 관광 규제가 해제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일본 반일 감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면 국내로 관광객 유입은 더 예상보다 빠르게 유입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중국 그 여행 홈페이지에 보면은 항상 한국 여행 그 상품이 거의 상위권, 한 2, 3위권의 그 이내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도 인기를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MLB 관련 그 FNF의 제품의 수요는 좀 더 잘 나올 수 있다 매출은 더 잘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은 뭐 쇼핑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선물을 또 많이 사오죠, 지인들. 그러면 이제 MLB 제품이 가장 선물하기 편하죠. 모자라든지 티셔츠라든지 부피도 적게 차지하고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면세점 매출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3분기 혹은 4분기 때 꾸준한 매출 성장, 또 의류주들은 가을, 겨울로 갈수록 제품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FNF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공개 오디션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게 된다라면 그 FNF하고 어떤 사업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데이터지만 예전에 뭐 도깨비라든지 다른 이런 컨텐츠하고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냈을 때 순간적으로 매출이 뭐 1, 200억 이상 늘어났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엔터 사업을 진출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 브랜드, FNF의 브랜드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라면, 지금은 이미 바닥권에서 지금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21선 자리거든요. 21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FNF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충분히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중국 야구는 못하지만 MLB는 사랑한다라는 말씀, 마치 가을 야구를 희망하는 어떤 구단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 사드 이전 수준의 절반 가까이를 회복했다라는 부분이 해당 종목 따라가도 좋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선에서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도 빠르게 확인해 봐야죠.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SM입니다.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오늘 이제 SM하고 FNF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하고 약간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을 좀 선별을 좀 해봤어요.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서.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연초에 이제 M&A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수만 씨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수만 씨 쪽으로 해서 승리가 이뤄진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실적이라든지 혹은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켜줬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브라든지 뭐 JYP는 작년에 미국 관련된 엔터사를 인수했는데 그것이 뭐 적자가 좀 커지고 있고,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급락 나왔다가 반등했습니다만은 뭐 블랙핑크 관련해서 재계약 이슈들이 있죠. 근데 SM은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에스파 등 주요 아티스트 활동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활동이 증가하는 것뿐이 아니라 북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그 수출이 상당히 제일 높은 국가였고 그 다음이 중국이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북미 시장으로 바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활동 증가가 실적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 엔터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뭐 카카오 엔터에 인수된다고 해서 바로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건 아니죠. 한 몇 달 정도,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떤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 주가는 계속해서 재평가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4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분위기만 잘 탄다라면 연말까지 해서 목표가 20만 원 정도 좀 높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SM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변동성에서 조금 보호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아티스트들이 아시아권에서 지금 북미 활동으로 조금 더 넓혀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2만 원,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봐 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따라가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크게 발동되고 있습니다. 2560선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LG 이노텍과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FNF와 SM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